이번 주 미국에서 고용 데이터만 양호하게 나와준다면 9월 금리 인하에는 큰 이변이 없을 것 같고요. 돌연 악재가 불거졌었던 반도체 오늘 반등해줬고 올릭스가 제약 바이오주들을 하드 캐리하면서 괜찮은 시장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테마와 종목에서 우리가 기회를 엿봐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에게도 제약 바이오가 있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오늘 어떤 이슈 때문에 이 종목은 강했을까요? 특별한 이슈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이제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모멘텀이 드디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DC 항체 플랫폼의 다음 단계인 DAC 플랫폼을 유의미한 결과를 임상 1상까지 끌어낸 게 오름 테라퓨틱스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길게 갈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서 말씀드리고 26.6%가량 상승을 했는데 목표가를 조금 높게 잡긴 했습니다. 오늘 2% 차이로 목표가를 달성 못하긴 했는데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많이 남아있다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3만 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돌파를 하면서 그 이상까지도 길게 본다라고 하면 가능한 종목이다 보니까 홀딩에 대한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전히 좀 목표가 달성하면 그때 2차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용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오름 테라퓨틱입니다. 3만 원까지 더 기다려보자라고 리뷰를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럼 대결 내일의 테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키워드 먼저 체크를 해보고 가죠. 네, 최근 들어서 정부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움직이는 섹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키워드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가지 중에 하나, 로봇은 무조건 나온다. 예, 제가 한 표를 던지면서 각각의 테마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너무 잘 맞추셔서 첫 번째로 바로 넣어버렸습니다. 로봇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노란봉투법 의결 이슈가 있었죠. 맞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를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멘트가 나오면서 또 로봇주들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김영군 장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선업 시뮬레이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노조 문제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정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피해를 막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만 시장 참여자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노조 리스크는 확산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로봇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좀 수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 이슈가 만들어지면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화에 대한 사이클이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이벤트, 단발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방향성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체크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노란봉투법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정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이 로봇 테마가 아닐까 싶은데 장점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네,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서 로봇에 대한 사이클을 좀 가속화시키고 있는 게 바로 정부 모멘텀이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규제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제조업에 대한 성장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화 사이클은 진작부터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중 드라이브가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로봇 자동화 사이클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마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노란봉투법에 대한 관련된 이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급등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오늘 이제 국무회의가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세론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대통령 재가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 그리고 법사위 본회의까지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 공포까지 남았기 때문에 이 이벤트가 단계적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고 이 이벤트가 만들어질 때마다 상승에 대한 룸을 크게 확산을 시키는 게 아직까지 로봇에 대한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노란봉투법과 관련된 진행 과정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은 돈을 버는 기업들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일 것 같고 그 외 또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네, 가장 커다란 리스크는 이제 노란봉투법에 대한 시위가 너무나 강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여기에 대한 법안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로봇주들에 대한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기대만큼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잘 끌고 가야지 지속적인 상승이 될 수가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이제 조금 법안이 완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산업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긍정적으로 이어갈 수가 있겠지만 테마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로봇에는 단점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법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스탠스를 유지할지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체크해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로봇이었습니다. 장점과 단점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두 번째 테마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오늘 오전장에 갑작스럽게 또 움직였던 섹터가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주, 오늘 갑자기 움직였는데 한번 계속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카드가 또 이제 해킹 공격을 당했다 이런 뉴스가 최근에 있었는데 이 통사에 있어서 최근에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SKT에 대한 사이버 보안 문제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롯데카드 그리고 추가적으로 KT랑 LG U+에도 해킹 정황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과기정통부에서 조사가 들어갔습니다. 심심치 않게 지속적으로 해킹에 대한 노이즈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사이버 보안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센즈랩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러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 문제점이 워낙 심각해지다 보니까 국가보안실에서는 사이버 안보에 대한 점검 회의를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사이버 위협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 세부 사항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과 기관에 대한 책임 요소도 추가적으로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업들은 통신사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IT 인프라에서 이제 투자 확대를 보안 쪽으로 늘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보안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킹 이슈가 최근에 좀 많이 불거지고 있다 보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뭘 모멘텀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사이버 보안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들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워낙 사이버 보안에 대한 노이즈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규제를 확실하게 크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대기업들에 대한 보안 인프라가 확대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솔루션을 공급하는 기업들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해킹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마적인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해킹에 대한 노이즈가 워낙 자주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이즈가 만들어질 때마다 추가적으로 트레이딩 자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게 지금의 사이버 보안주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가장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쪽 테마가 연속성 있는 주가 상승을 보였나 좀 이런 의구심이 들긴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워낙 단발성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세론 리스크는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 이제 해킹 사건이 자주 발생이 되면서 이제 기업 간에서도 그냥 거기에 후속 조치만 진행을 하고 뭔가 산업에 대한 트렌드가 아직까지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성 있는 상승이라기보다는 단발성 테마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맞다라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 갑작스럽게 조용하던 사이버 보안 쪽이 새롭게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보니까 저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시작점이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은 다시 한번 보안에 대한 모멘텀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에 대한 리스크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경쟁이 워낙 심각한 산업이다 보니까 국내 제한적인 요소로 우리가 성장에 대한 인프라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으로 좀 성장을 한다라는 기대감보다는 국내적으로 이제 대기업들에 대한 투자 인프라가 확대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위주로 종목에 대한 선택이 필요하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정책에 반하지 않고 그걸 흐름을 잘 타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정책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오늘 로봇과 보안 이 두 가지 테마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민석 매니저 어떤 테마 선택하실 건가요? 네. 보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을 할 거고, 이제 네.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잘 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좀 오늘은 그래도 조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로봇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천천히 가는 테마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자.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서 3명의 엠뱅골드 남자를 만나거든요. 최현동 매니저, 신광석 매니저, 김민석 매니저. 오늘 세 분 다 로봇주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야말로 로봇데이인데 로봇주 안에서 어떤 종목 골라오셨을까요? 네, 그만큼 로봇에 대한 사이클은 저랑 같이 길게 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종목이죠. 하지만 상승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는 시메스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안에서 시메스는 어디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일까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제대로 이제 좀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로봇 관련된 눈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게 바로 시메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물류나 제조, 건축 분야에서
비정형 수 작업까지 자동화를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CMS인데, 이 비정형이라고 하면은 일반적인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반복 작업만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 CMS에 대한 솔루션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비정형화된 작업까지도 자동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능하게끔 이게 진행이 되는 게 AI 솔루션과 더해서 3D 비전에 대한 융합을 통해 기존의 로봇은 2D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솔루션은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규격이 잘 안 맞거나 삐뚤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는 그러한 시각을 이제 잡아내면서 비정화된 이제 자동화 솔루션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CMS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레퍼런스 확보를 통해서 실적에 대한 수혜를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CMS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쿠팡이나 현대차, LG 같은 대기업에 대한 레퍼런스를 이미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을 크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게 바로 CMS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미 두 자릿수의 주가 급등세 나왔습니다. 현 위치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저는 오늘 급등이 나와서 이제 그 전에 말씀을 드렸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유의미하게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상방이 열리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승에 대한 초입 구간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탄력 있게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있는 박스권 라인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2만 1,000원으로 조금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동사도 넥스트레이드로 접근 가능하니까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쁜 일 있으신 건 아니죠? 네. 네,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 바로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잘 한번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4시 반에 무료 방송 하시나요? 네, 어제 바이오에 대한 산업에 대해서 종목까지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찬가지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좀 딥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증자 1,000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로보티즈와 오늘 설명드린 CMS에 대해서 어떠한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세밀하게 말씀드리고 산업에 대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공개 방송 놓지 마시고 4시 반에 유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시거나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4시 반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개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방 들르셔서 로봇과 관련된 궁금한 얘기들 다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